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법률 컨텐츠 전문가 유동주. 변호사 박우준. 김하은입니다. 예, 저희 세 명은 오늘부터 머니백 지급명령을 설명해 드리려고 모였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박수! 자, 활기차게 시작하는 머니백 지급명령 동영상인데 1편에서는 이제 지급명령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운 말이잖아요. 지급명령. 일단 대표께서 지급명령 간단히 먼저. 예, 지급명령. 어렵죠. 처음 들어본 말이죠. 네. 그 지급명령이란 건 뭐냐면 못 받은 돈 있잖아요. 돈을 빌려줬거나 물건을 했는데 못 받은 돈 있으면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소송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소송을 하려면 법원에서 변론도 거쳐야 되고 법원에 출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랑 비용이 많이 드는데 문서만 체크해가지고 문서만으로서 재판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 지급명령이라는 거예요. 간이 재판 절차라고 보시면 되죠. 쉽게 그리고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빨리 빠르면 어느 정도 빠른가요? 예, 소송 같은 경우는 1, 2년도 걸리기도 하고 한 평균 1년이라고 잡으면 되는데 지급명령은 한두 달이면 그 돈을 절차가 끝나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 저도 소송한 사람들 들어보니까 1심, 2심, 3심 재판도 여러 번 해야 되고 네. 또 몇 년씩 걸리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한두 달이 정말 한두 달이면 돼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거의 넘어간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한두 달 안에 못 받으면은 박우준 대표가 대신 돈 주나요? 그렇진 않죠. 절차가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까지 돈이 되면 더 좋겠는데. 한두 달 안에 못 받으면 먼저 드리고 나중에 받으면 박우준 변호사 가져간다. 이러면 좋은데 아직 능력이 그 그렇게까지 안 정도는 안 되고요. 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한두 달 안에 법원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말씀이고. 또 질문 있으세요, 혹시? 근데 이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네. 또 상대방이 아니다, 안 갚아도 되는 경우다, 나는 안 갚을 거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게 방금 좋은 말 해주셨는데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이제 빨리 끝나는 대신에 상대방이 인정을 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 신청서를 보고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보내주거든요. 결정문을 상대방한테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고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돈을 못 갚겠다, 그렇게 이의신청하게 되면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지 않고요. 이의신청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안 하면 지급명령이 확정이 돼요. 그때는 판결이랑 똑같은 효력이 있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2주 안에 그럼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네. 이제 확정이 돼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돈을 못 받은 거니까 상대방이 인정하는 금액 있잖아요.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좀 못 갚겠다. 그런 거 있으면 물건값을 팔았는데 안 준다. 그런 거는 명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그래서 지급명령 결정이 되면 결정문을 받잖아요. 네. 종이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상대방한테 돈을 받는지 그 과정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궁금하네요.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결정을 받은 뒤에 확정이 된 이후에 확정이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급명령 결정문대로 상대방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생겨요. 그래서 계속 돈을 확정이 됐는데 돈 안 준다 그러면 연 12%의 이자가 계속 붙거든요. 그래서 안 주고 있으면 계속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래도 안 준다 그러면 강제 집행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상대방 재산도 찾아가지고 할 수 있고 상대방 통장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금융거래한 거 재산 있으면 다 통장에서 빼가지고 돈을 받아올 수도 있고 부동산도 매각할 수 있고 차도 매각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차용증을 갖고 있는 것과 지급명령이라는 제도 등을 통해서 제가 법원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 있는 것은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네요. 차용증만 갖고 있으면 상대방 재산 우리가 갖고 오면은 안 되죠. 무조건 차를 훔쳐온다든가 하면은 이제 자기가 절도죄가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차용증이 있으면은 그걸 토대로 머니백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상대방한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 있으면 통장에 뭐 압류를 한다던가 아니면 월급에 뭐 한다던가 아니면 집에다가 한다던가 그 금액에 따라서 뭐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게 지급명령 제도의 이유인 거죠. 그래서 차용증만 드리고 있는 것과 다르다. 이 점을 예. 아셔야 왜 내가 강제 집행이 필요한지 왜 지급명령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또 다음 질문 하나 제가 부연으로 말을 네. 하면 그 당장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면 나중에라도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재산 생겼을 때. 네. 그리고 월급에 대해서도 월급을 압류해가지고 월급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임금에서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두시면 나중에라도 쓸 수 있다. 그럼 네. 강제 집행이나 이런 과정이 다 이 지급명령 신청 절차에 포함되어 절차에 있나는 포함? 아니고 예. 그 뒤에는 사실 다른 서비스가 되는 어. 거예요. 예. 저희가 안내 자료를 예. 가압류를 하거나 뭐 강제 집행하는 서비스는 또 다른 일이지만 이 말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것만으로도 돈을 받냐 그것도 궁금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뒤에 절차 강제 집행 절차가 없어도 근데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압박을 받아요. 법원으로부터 이 지급명령 결정문이 떨어진 보니까 거를 통보가 알면 그쵸 이게 됐으니까. 법원이 합법적으로 돈을 얘한테 줘야 된다는 걸 인정한 거니까 그럼 그걸 인정을 하고 자기가 돈을 주는 경우가 많죠. 많다. 그리고 또 연체이자가 계속 붙기 전에 그치. 빨리 네. 주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집이 매각될 수도 있어요. 어. 살던 집이 보증금도 없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예. 법을 알면 아는 사람일수록 지급명령 결정이 떨어지면 내가 빨리 갚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강제 집행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들어가더라도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면 그걸로 내가 훨씬 차용증만 가는 경우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채무자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지급명령 결정 받았으니까 이제 돈 내놔 그러면은 이제 더 못 버티겠다. 돈 주. 그런 경우가 많죠. 많다. 예. 그럼 그래서- 일단은 지급명령을 빨리 신청하는 게 좋죠. 제일 현명한 방법이겠네요. 네. 그래서 집에 굴러다니는 차용증, 집에 굴러다니는 합의서 포기하지 마세요. 마세요. 그러면 오래 지난 차용증이나 그런 합의서 같은 것도 유효한가요? 시효에 관한 문제. 예, 시효가 뭐 이제 일본 그 소멸시효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권리가 있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개인 간에 그러면 10년 동안은 소멸 오. 10년 동안은 유효하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빨리 하시면 좋고 물건값은 3년. 물건값은 뭐 여러 가지 3년. 여러 가지 시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못 받은 돈이 있다 그러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 10년이 넘었다. 그래도 신청은 가능해요. 신청 가능. 예. 근데 상대방이 이의 신청할 가능성이 높죠. 높- 근데 인정을 한다. 그럼 받을 수는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원이백 사이트 신청 중에 민사채권, 상사채권 이런 말이 나올 텐데 그게 시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민사채권은 10년 아니면 되는 거고 상사채권은 상인 간의 거래는 3년. 자 여기까지 하셨고 그 다음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제가 할까요? 네. 예. 지급명령 아까 신청한 뒤에 상대방이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하면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 이의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 소송을 하거나 그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조정 신청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300만 원 물건값을 5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상대방은 300만 원밖에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 합의해가지고 금액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절차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못 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소송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의 신청이나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안내 자료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점은 만약에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이미 뭐 사건이 정리가 되어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훨씬 수월하게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거 소송으로 넘어갈 때도 신청서 자체가
보통 소송하려면 소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지급명령 신청서 자체가 소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따로 서면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제가 질문 하나 드린다면은 그 지급 명령 신청하고 결정이 된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통계가 자체적으로 도 있을 거고. 예. 저희도 수백 개 했는데 먼저 저희보다 더 공신력 있는 건 법원 통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최근에 5년 동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지급명령은 상대방한테 송달이 돼야 되거든요. 신청서가 송달된 것 중에 500만 건 중에 한 약 500만 건 중에 11.9% 정도는 이의 신청을 해요. 그 그러니까,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9개 중에 하나를 빼고는 9에 8 정도. 거의 대부분 지급명령 확정이 돼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 신청하면 돈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안 할까요? 그런데 제가 개개인별로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말씀드리고 그런 사정은 본인들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명확하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지급명령 100%. 확정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머니백 이용료가 있죠. 5만 원 네. 그리고 15만 원인데 이 돈이 그냥 날리는 돈이 아닙니다. 왜냐?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게 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면 신청서에도 그렇게 쓰거든요. 저희 서비스 비용뿐만 아니라 법원 비용 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내 수고와 노력이 다 그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1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이 절차를 통해서 15만 원을 머니백에 지급을 하고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럼 상대방한테 115만 원 플러스 이자 알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에 납부한 또 인지대 송달료도 받을 수 있고 그거는 특별한 건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지급명령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쵸? 예. 민사소송의 일종의 지급명령에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패소한 걸 전제로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 지급명령에 필요한 이 머니백 사이트 이용료도 변호사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네. 획기적이죠. 네. 자기 돈을 결제를 했지만 상대방한테 돈 받을 때 플러스 붙여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용을. 이거를 강조해야 돼요.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5만 원, 15만 원. 결국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다는 거 강조해드리고 1편은 여기서 마치고 앞으로 저희가 2편 뒤로 계속 찍으면서 여러분에게 사례 그리고 더 자세한 머니백에 대한 설명을 쭉쭉쭉 그리고 왼쪽에 계신 하은님하고 우리가 계속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오늘은 믿져야 본전이니까 네. 일단 신청을 꼭 해보세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은님이 신청을 해봐라. 네. 꼭 해보시고 어려운 게 있으면 전화 주시고 안 되면은 또 찾아오시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